자, 41번입니다. 일단은 식이 하나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림이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하고 B하고 C를 다 더해서 아까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이거죠. 사인의 대칭성. 바로 3분의 5 좌우에 B하고 C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B하고 C하고 합은 각각은 알 필요가 없지만 합해서 절반의 2배, 그러니까 3분의 1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었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A만 찾으면은 이제 뭐 해결이 되는 문제인 건데, 문제에서 뭐 괜히 주어진 게 아니죠. 여기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 대칭축이었죠. 3분의 5의 함수값이 1이다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를 이용하면은 어렵지 않게 A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사인 파이에다가 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0,0을 지난다를 먼저 대입해 보는 게 제일 뭐 만만하겠지. 3분의 5,1은 좀 복잡하잖아요. 0,0을 대입하면 0은 이렇게 되고요. 이 사인 0이니까 a 파이라고 써볼게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인 a 파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이니까요. 그러면은 a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인의 입장에서 그냥 각이잖아, 각. 근데 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 하지만 문제에서 0부터 1까지라고 줬어요. a를. 그렇죠? 그러면 a 파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a 파이의 값은요, 아무리 커도 파이보단 작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a 파이라고 하는 것이 파이보다 작은데 함수값을 2분의 1로 갖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게 6분의 1 파이와 6분의 5 파이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딱 생각이 떠올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a가 6분의 1도 되고요. 그 다음에 6분의 5도 되는 것, 여기 두 가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 답이 두 개일 순 없잖아. 그죠? 그럼 도대체 6분의 1과 6분의 5 도대체 어떤 게 또 되느냐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먹은 거 3분의 5의 함수값이 1이다를 한 번도 안 썼죠. 그러니까 지금 식이 두 개가 잡혀 있단 말이야. 이 사인 파이에다가 x 더하기 6분의 1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인 파이에다가 x 더하기 6분의 5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다가 6분의 5 아니 어디 갔어? 3분의 5죠. 3분의 5하고 3분의 1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 3분의 1을 집어넣고 여기다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그 값이 실제로 1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도 얘는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가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분의 5가 바로 a 값이다라고 결정이 되고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6분의 5에다가 b하고 c의 합인 3분의 10, 6분의 20이죠. 6분의 20을 더해주시면요, 6분의 25가 되어서 이미 기하분수죠. 그러니까 더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3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냥 단순 계산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신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42번입니다. 문제에 대한 어떤 그림, 상황, 문제 많이 읽어보셨겠고요.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일단은 반지름의 길이 R1과 R2를 다 구해서 곱하는 게 답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유일한 정보는 바로 요거죠. 코사인 BAP의 값이 5분의 4예요. 코사인 BAP가 5분의 4. BAP는 어디지? 여기죠,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그죠? 여기에 코사인의 값이 5분의 4면은, 일단은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선분 AB니까 2는 어디예요? 이게 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반만 따지면은 1이라고 하는 거 요거 당연히 적어서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럼 보자. 코사인 BAP는 여긴데요. 여기 코사인 값이 5분의 4예요. 여러분들 코사인 값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 당연히 어떤 삼각형을 먼저 떠올리게 마련이에요. 당연히. 그죠? 직각 삼각형을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자, 이 BAP라고 하는 요 녀석을 품고 있는 직각삼각형은 두 가지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어보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빡 이어보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크게 이어도 되긴 되죠. 이렇게도 직각이니까. 왜죠? 그렇죠. 여기 지름을 이렇게 하면 언제나 여기 직각이 되는 거 아시죠? 그죠? 뭐 이러한 어떤 도형에 관한 성질들은 지금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녀석의 코사인 값은 이 녀석을 품고 이거분의 이거를 계산해도 되고 이거분의 이거를 계산해도 물론 되는 거야. 하지만 사실 뭐예요? 1대1 닮음이기 때문에 딱히 뭐 둘 다 똑같은 의미죠, 사실.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좀 관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분의 얼마야?
그쵸? 여기서 1분의 요 길이,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한 것이 5분의 4가 돼야 돼요. 그럼 1분의 뾰로롱이 5분의 4가 돼야 되니까 요 길이가 실제로 5분의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는 뭐가 될까? 요 길이. 요 길이는 뭐가 돼요? 그죠? 3대 4대 5. 요거를 생각하면은 5분의 3이 되겠죠. 5분의 3. 맞나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데 여기가 3대 4대 5가 되니까. 맞죠? 그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뭐가 나오냐? 자, 우리가 그 원과 어떤 선이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는요. 중심과의 만남, 그죠? 중심과의 만남도 정확하게 직각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렵지 않게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서 그대로 이어가서 중심을 통과하고 걔가 더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크게 또 지름 OA가 반지름 OA와 같은 이 OA와 같은 이 반지름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그냥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좋아요.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은 R2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니까 여기 이 전체의 길이는 2R2가 되고요. 그러면 5분의 3에다가 5분의 3에다가 2R2를 더한 것이 뭐가 된다? 1이 됨을 알 수 있다. 왜냐고?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반지름 똑같은 거니까. 맞죠? 그러면은 2R2는 5분의 2가 되어서 R2라고 하는 것은 5분의 1입니다. 라고 첫 번째 반지름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R1을 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봐야 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문제들은. 근데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요 녀석의 길이를 각을 우리가 이제 코사인 값을 알고 있잖아. 아무튼 얘가 주인공이란 말이야.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얘를 그러면은 세타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은 요 BP라고 하는 호 보이세요? 호? 이 호의 원주각이지, 원주각. 이런 원주각 중심각은 이미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요 BP라고 하는 호의 원주각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중심각은 어디가 되겠니? 그죠? 말 그대로 중심과 이은 얘란 말이야, 얘. 그러면은 딱 2배가 되니까 여기 2세타가 되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여기 조그만 원에서 이쪽으로 수순의 발, 이쪽으로 수순의 발을 한번 그어보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기서부터 쭉 한 번 더 그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합동인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쁘게 쪼개집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빗변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변과 이변이 반지름 R1으로서 일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H 그리고 여기가 R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S잖아. 그러니까 RHS 합동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무튼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한 번에 2세타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각각 세타와 세타로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도 한번 그림을 예쁘게 그려볼까?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세타와 세타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여기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요 삼각형만 보세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만 관찰 한번 해 본다면은 이 세타의 코사인 값이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5분의 4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 5분의 4 5분의 4 물론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길이가 5, 4가 되는 게 아니라 비율이 5대 4, 5대 4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R1이라고 하는 거 방금 찾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길이는 뭐라고 세팅하면 좋을까요? 요 길이. 요 길이는 뭐라고 세팅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보세요. 요 긴 거리가 얼마지? 친구들 긴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1이었죠. 1. 여기 반지름 1이니까. 그럼 1에서 R1을 뺀 게 이만큼이야. 그러면 여기를 1 빼기 R1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맞니? 그럼 우리가 여기가 5대 4면은 우리가 3대 4대 5니까 여기는 5분의 3이죠. 다시 한번 여기가 5분의 3이면 아니다. 아까 뭐라 했지? 5분의 4. 코사인 5분의 4니까 여기 5분의 4가 되면은 여기는 5대 4대 3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5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면은 1-R1분의 R1이 바로 5분의 3이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그럼 이거를 풀어주면 이제 R1이 나오겠죠. 한번 풀어볼까요? R1은요 3-3R1이 되고요. 쭉쭉 넘기면은 8R1은 3이 되므로 R1은 8분의 3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 그럼 다 끝났네요. R1과 R2를 곱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40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은 5분의 1 곱하기 8분의 3이 되니까 40분의 3은요. 어디 갔니? 1번에 존재해서 정답은 1번이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분명히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남이 말을 해주면은 그렇구나 따라올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도형 속에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비례를 잡아가지고 식을 만들어내서 하는 게 한 번도 안 풀어봤으면은 실전에서 딱 마주치면은 약간 뭐지? 꼼꼼하게 내가 이거 저거 다 시도해 보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문제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 속에서 어떤 성질이 쓰였는지, 어떻게 보조선을 그어서 어떤 식으로 코사인의 값 비례식을 잡아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3번입니다. 43번 풀기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몇 가지 좀 알아두면 편한 거 한 가지 좀 얘기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인 함수의 그래프하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다르지 않지. 그러니까 물론 딱 봤을 때에는 물론 그 시작점이 다르니까 시작점이 코사인 함수 뭐 이렇게 메롱 이렇게 생기고 나서요. 그다음에 코사인 함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죠. 하지만 길게 봤을 때에는 이렇게 쭉쭉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어때요? 그렇죠? 얘네들이 적당한 평행 이동만 이루어지면 완벽하게 겹칠 수 있는 그래프야. 그 말은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그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코사인 함수던 사인 함수던 바로 선대칭 함수라는 거야. 어디를 기준으로 선대칭이냐면은 뭐 코사인은 유명하죠. y축 대칭, 그죠? 그 다음에 꼭 y축이 아니더라도 이런 데 있죠. 여기 이게 파이였죠. 기본적으로는 2파이, 3파이, 4파이 혹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 선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맞죠? 사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함수는 선생님 원점 대칭인데요. 점 대칭이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옮겨서 2분의 파이 이렇게 봐봐.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좌우가 서로 데칼코마니처럼 접혀져 있지. 그러니까 선대칭 함수가 맞아. 맞죠? 이거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렇죠. 2분의 3파이 맞네? 이런 것들. 이런데 이거 다 뭐야? 그렇죠. 바로 사인 함수도 선대칭의 기준, 즉 그 대칭선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마 이 문제 다 푸셨겠지만 보세요. 선생님이 F하고 G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F하고 G는 누가 사인인지 누가 코사인인지는 모르지. 왜냐면은 딱 봤을 때는 누가 사인 코사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지? 어차피 적당한 평행 이동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죠? 하지만 선생님 뭐를 달리했냐면 주기를 달리했습니다. 주기. GX의 주기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구부러진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주기를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fx는 좀 넓게 펑퍼짐하게 이 정도 주기, 굉장히 큰 거 상대적으로 이 정도 주기를 한번 세팅을 해가지고요. 뭐를 일치시켰냐면은 바로 대칭선, 선대칭을 만드는 그 대칭선을 일치시켜 봤어요.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선대칭은 이런 데서도 선대칭이고 여기에서도 선대칭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선생님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근데 gx는 뭐 이런 데에서도 선대칭일 수 있잖아 다. 하지만 두 개의 선대칭 그 대칭선을 선생님이 겹쳐서 한번 딱 그려놔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지식이 하나 여기서 발견이 되는데 보세요. 보시면은 교점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 한번 써볼까? fx는 gx 라고 하는 교점이 있지. 교점이 어디니 친구들? 그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해 어떠한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선대칭인 어떤 함수 그리고 또 이렇게 선대칭인 함수는 겹쳐서 그렸을 때에 만약에 교점이 이렇게 존재한다면요. 이 교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한다라는 거야. 보세요. 봐봐. 이렇게 두 개가 일직선상에 존재하죠. 그리고 이거 두 개도 다시 한번 얘 두 개도 일직선상에 존재하고 이거 두 개도 일직선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fx는 gx의 교점의 그러니까 문제를 그대로 한번 카피를 해보는 거예요. 교점의 y좌표를 a라고 한번 해보자. 선생님 그러면은 교점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어주는 이 선이 바로 뭐예요? 그쵸? y는 a라고 하는 y좌표지. 맞나요? 그쵸? 그리고 나서 선생님 얘랑도 교점인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일직선상에 존재하니까요. 얘도 보다 이렇게 a좌표라는 거야.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녀석은 두 군데서 일어날 수 있죠. 선생님이 한번 쓱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두 군데서. 그러면은 잘 그려졌다. y는 a 혹은 여기 빠바바방 이렇게 여기가 바로 보다 y는 a라는 선이에요. y는 a라고 하는 선이 뭐냐면요. fx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fx는 gx가
같다라고 두었을 때의 교점의 y좌표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y는 총 이 그림에서만큼은 일단은 두 개가 눈에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두 가지의 집합을 하나 만들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gx는 a. 이게 뭐예요? gx는 a. gx의 그래프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a라는 그래프의 교점이지. 맞나요?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x는 어디에요? 그렇죠?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면 보세요. a가 여기 있다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랄까 형광펜을 칠해볼까. 여기 하나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A를 내가 만약에 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다면은 누구예요? 그쵸, 얘네들이죠. 얘 맞나요? 그쵸. 다시 한번 지금 gx는 누구야? gx는 얘만 gx입니다, 친구들. 요거 선생님이 이거 살짝 지워볼게. 아유, 요거 빨간 거 지워볼게요, 그죠? 얘만 gx예요. 얘만 gx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요 빨간색 fx하고의 교점을 만들어주는 그 y 좌표가 여기 a 여기 두 개 있었잖아요. 얘랑 얘 두 개 있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제는 독립적으로 gx는 a라고 하는 선을 쭉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들은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기했던 얘네들이야. 맞나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잡아볼게. 집합으로 이렇게 집합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얘네들이 이제 요 형광펜으로 칠한 얘네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gx, fx는 a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방정식의 x들은 어디니, 친구들? 그죠? 얘네들이 얘네들이지. 근데 지금 선생님이 표기한 얘네들은 결국에는 방금 아까 얘기했던 얘네들의 일부분이죠. 얘네들. gx는 a. 요 형광펜을 칠한 얘네들의 일부분이 바로 일부분 중에 얘가 있는 거지. 바로 누구? 그쵸, fx는 a라고 하는 선들. fx는 a라고 하는 방정식의 x들. 맞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gx는 a라고 하는 이러한 x들의 모임은 바로 fx는 a라고 하는 x들의 모임을 다 포함해서 상위집합이란 얘기예요. 어떨 때 그렇다고요? 어떨 때? 이 gx와 fx는 사인 함수 혹은 코사인 함수의 일부분인데 이 두 개가 주기가 서로 다르고, 주기가 어떻게 달라야 돼요? 뭐 일단 다르고요. 주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같아야 돼요. 뭐가?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요거 저 대칭선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x하고 gx하고 사인 혹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인데 둘 다 독립적으로는 선대칭 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주기가 서로 달라가지고 하나는 조금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좀 방퍼짐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만약에 서로 선대칭의 그 위치가 같게 된다면, 맞아요? 같게 된다면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두었을 때의 교점들이 이런 데서 이렇게 네 군데에서 생겼죠. 그러면 그때의 교점의 y 값을 a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a는 두 군데에서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었지만 이게 두 군데에서 이제 a가 이렇게 따닥 생길 수 있는데, 그 생기는 선 안에 바로 요 fx는 a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다 들어있는 거야. 다당 맞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fx는 요 y는 a라고 하는 그 선 안에 교점이 바로 여기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야.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직선 상의 교점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두 교점 사이의 포함 관계가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은 뭐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은 우리가 수투에서 배운다고 했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처음에 있었던 값과 두 번째 여기 요 값과 요 값을 양 끝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의 값. 그러니까 닫힌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등호가 둘 다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상 이하 등호가 둘 다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x 값들의 집합이다, 정의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근데 fx가 보세요. fx가 얘들아, 이거는 일단 gx부터 보자. 이거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함수인 거죠.
선생님 12가 너무 큰데요. 어쩔 수 없잖아. 12는 뭐예요? 그쵸? 주기를 12분의 2파이니까 6분의 1 파이를 주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최대 최소로 갖는 그러한 gx 코사인 함수란 얘기야. 이 정도는 우리가 스케치를 좀 할 수 있죠. 보세요. 물론 우리가 스케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만 하면 돼. 그런데 잘 생각해 봐봐. 한 주기가 6분의 1 파이예요. 얘는 요 12 때문에.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2파이까지를 그리려면 요 간격이 무려 4파이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그럼 4파이 안에 6분의 1 파이라고 하는 한 바퀴, 한 주기가 몇 번 들어가니? 몇 번 들어가요? 24번이나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리면은 뭐 이렇게 이게 24번 반복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다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었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당히만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좌우 대칭이죠, 선대칭이니까 오른쪽에다가만 좀 그려서 왼쪽은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그린 걸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반사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최대가 이제 최대 최소가 이제 3이니까 좀 배경에 있는 격자를 좀 활용해 볼까요? 이 정도. 여기 최대 최고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서 한 주기를 선생님이 6분의 1 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도 적당히 그릴게. 적당히 뭐 이 정도, 이 정도를 한 주기라고 하잖아. 이게 바로 6분의 1 파이. 여기가 그러면은 6분의 1 파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도 물론 이렇게 한 주기가 더 들어가죠.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 정도 해가지고, 그럼 여기가 이제 한 바퀴 더 들어간 거니까 6분의 2 파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려지는 그래프라는 거죠.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물론 이쪽 반대에서도요 쭉 그려지는 그래프일 거란 얘기야. 선생님이 다른 거는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세요. 사인 kx 더하기 2예요. 친구들, k가 뭐를 담당하는 거야? 그쵸, 주기죠. 주기를, 그쵸, 지금은 자연수 k이기 때문에 양수니까 k분의 2파이, 그러니까 주기를 k분의 2파이로 만들어주는 사인 함수를 더하기 2 했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그쵸, 위로 두 칸 올렸다는 얘기야. 그럼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걔를 두 칸 올리면은 최대 3, 최소 1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아까 요거 코사인 함수 그릴 때 여기가 지금 3이었고 여기가 끝이 마3이었잖아요. 그런데 요 사인 함수 사인 kx 더하기 2라고 하는 이 함수는요 최대 최소가 1, 3이란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1이겠지. 여기 1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가이드를 좀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요 사이 안에서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주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되시? 이쪽도 반대로 이렇게 맞나요? 그 중앙선은 뭐가 되겠어? 그 중앙선은 여기 2가 되겠지. 2. 그쵸? 선생님 이건 이따 지울 거야.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인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끝은 3이고 아래는 1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바로 sin kx 플러스 2의 그래프란 얘기야.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맞나요? 이 정도는 우리가 상상을 좀 해두자. 자, 그럼 잘 보세요. 아무튼 되게 지금 선생님이 사인 함수는 그릴 수가 없었지. 왜냐면은 k를 모르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k잖아요. k는 무엇을 담당하는 녀석이라고요? 그렇죠. 주기를 담당하는 녀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문제를 아까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미리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 설명이 이거였죠. 그렇죠? 자, 보세요. 실수 a가 있는데요. 두 곡선 fx하고 gx 그게 뭐야? 그렇죠. 요 코사인 함수하고 요 사인 함수지. 맞나요? 이거의 교점의 y좌표가 a래요. 그럴 때 보세요. gx는 a를 만족시키는 x들의 집합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집합이지. 그 다음에 fx는 a를 만족시키는 요 x들의 집합이 왼쪽의 집합인데 이 오른쪽이 바로 상위 집합, 즉 포함 관계가 이렇게 부분 집합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더 많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가 지금 무슨 함수예요? gx가 그쵸? 3 코사인 12x야.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선생님 지금 그렸던 거 요거. 그죠? 그러면 선생님 뭐 할 거냐면은 여기 위에다가 요 주기를 아직 모르는 sin kx 더하기 2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덧칠을 하면서 그릴 건데, 그죠? 위에다가 이제 똑같은 공간에다가 그릴 건데 얘를 만족시키도록 그릴 거란 얘기예요. 맞아요? 뭐를 염두에 가면서? 그쵸? 요 대칭 그 k 주기를 염두에 가면서 맞나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하고 물론 선생님이 좀 예를 하나 들었지만 누가 사인인지 누가 코사인인지 뭐 알 수는 없었지 아까 예를 드는 거에서는. 하지만 서로 주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그쵸? 대칭축이 같았을 때에 맞나요? 대칭이 같았을 때 그 두 그래프, 요 두 그래프와의 교점을 만족시키는 선은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각각의 모든 교점은 다 어디 있다? 그쵸? 요 선 안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gx는 a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들은 여기 그리고 gx는 a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군데가 있지만 어쨌든 요 a라고 하는 선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그 포함 관계가 서로를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선생님 지금 말을 하면서 살짝 좀 버벅였는데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상상해 가면서 요 k라고 하는 값은 주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될 때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까를 상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지. 맞나요? 자, 그럼 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인 함수는 주기가 k분의 2파이야. k분의 2파이.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봐봐봐봐. 지금 시작이 어디서 시작해야 돼? 여기서 시작해야 되지? 그쵸?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 오른쪽 양의 각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어차피 주기를 모르지만 어쨌든 시작은 어떻게 돼? 시작은 이런 식으로 시작될 거 아니야. 맞나요? 주기가 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기가 좀 굉장히 완만해서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그죠?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그냥 되게 편하게 야 뭐 어떻게 생겼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로 한번 그려보자 라고 딱 손을 떼는 순간 무조건 여기 뭐가 생깁니까? 그죠? 교점이 하나 생기지. 그러니까 주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리든 아니면은 주기를 완만하게 하려고 그리든지 간에 어차피 여기서 교점은 하나 딱 생기게 마련이죠. 교점이. 맞나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봐봐. 아까 문제에서 요거 우리가 지금 읽어봤잖아. 지금 gx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 곡선의 교점이야. 그런데 지금 요 3 코사인 함수 있죠. gx의 그 그래프는 지금 딱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죠. 근데 요 fx의 그래프가 지금 변하는 그래프예요.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해서 그리면은 그 주기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아도 일단은 스타트가 이렇게 끊어질 거 아니야. 맞아요? 좀 완만하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일단은 교점은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하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바로 뭐란 얘기야? 그쵸?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나는 A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바로 뭐가 되냐면 A라고 하는 선이 하나 생기게 돼요. A라고 하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A니까 누가 A냐면은 교점의 Y좌표가 A예요. 그러면은 바로 으악 해가지고 뿌락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Y는 A라고 하는 선을 하나 만들었다고만 해보자. 맞아요? 자, 그러면 봐봐. 요 gx는 a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쵸? 코사인 함수 요거 gx 요거 방금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는 거 요거 초록색으로 그리는 거 요거랑 방금 선생님이 찾았던 요 y는 a라고 하는 선의 뭐야? 교점들의 모임이야. 맞아요? 물론 x좌표이지만 교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fx는 뭐예요? fx는 방금 선생님이 일단 어떻게 주기가 생겼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그냥 대충 그린 이 사인 함수들과 a와의 교점들의 모임이지. 맞나요? 근데 딱 봐봐. 선생님이 지금 대충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틀린 게 뭐냐면은 봐봐요. 지금 요 gx 코사인 함수하고 y는 a하고의 교점은 어디 생기니? 지금 딱 봐도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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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군데 있잖아. 일단 눈에 보이는 데만. 일단 물론 이쪽에도 물론 이렇게 있고 이렇게도 있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단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얘는 누구예요? 얘. 사인 함수하고 a와의 교점이잖아. 그건 사인 함수 선생님이 대충 그렸지만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교점이 어디서 생겼어? 여기서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세요? 물론 이렇게 그려지다 보면 뒤에도 생기겠지만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교점이 바로 여기가 하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얘가 얘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얘가 얘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얘네들이었지. 이거.
걔가 누구를 얘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되세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지. 봐봐, 이거, 그렇죠? 서로 대칭축이 달라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칭축이 같은 경우에서는요, 서로 이렇게 교점, 여기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생기죠. 하지만 그 교점들은 요 한 라인 안에 다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요 파란색과 요 y는 a라고 하는 교점들이 요 빨간색과 y는 a라고 하는 교점들을 다 포함한 상위집합이 되는 거지. 아까 확인했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선대칭, 그러니까 어떤 선에 대해서 좌우 선대칭인 두 개의 녀석이, 그러니까 이게 그 대칭축이 서로 같아야지만, 그렇죠? 교점을 어떤 선으로 이어냈을 때 이 파란색에 있었던 교점들의 모임과 빨간색과의 교점들의 모임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상위집합, 하위집합, 포함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선대칭인데 그 대칭축이 일치할 때. 근데 보세요. 내가 선생님이 아까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잖아. 그러면은 이 사인 함수는 선대칭이 어디란 얘기야? 대충 이런 데란 얘기잖아요. 이런 데. 근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아까 코사인 함수는 그래프가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걔는 선대칭이 어디야? 딱 봐도 여기잖아요. 여기. 얘랑 대칭축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삑사리가 나는 포함관계가 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 때문에 포함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결론은, 그쵸, 대칭축을 일치시켜라, 이게 끝이야. 맞죠? 자, 그럼 선생님이 예를 바로 하나 들어볼게요. 대칭축을 일치시킨다면 어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괜히 말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 보세요. 자, 시작해서 봐봐. 요 코사인 함수의 대칭축은 일단은 여기 하나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얘가 누구지? 그쵸? 6분의 1파이의 절반이니까 12분의 1파이죠. 그쵸? 그러면은 요 사인 함수를 내가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걔를 대칭축을 12분의 1파이에 일치시켜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가서 찍고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교점이 어디 요거 교점 보이세요? 교점이 일직선상에서 존재하며, 보세요. 교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빡 존재하지. 맞나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아까 G는 누구였어요? 코사인 함수와 AY 교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Y는 A가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은 코사인 함수와 AY 교점이 바로,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얘랑 얘니까 걔가 지금 일직선상에 싹 보이잖아. 맞나요? 그러면은 요 GX와 A와 A 교점은 뭐야? 말을 잘못했나? 아무튼 교점, 이 교점은 누구의 교점이에요? 그렇죠?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교점입니다. 미안.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교점인데 그거를 이은 이 선을 우리가 A라고 잡자 그랬죠? 그러면은 코사인과 A와의 교점은 바로 누구야? 얘 이런 데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얘는 누구예요? 사인 함수와 A와의 교점은 바로 얘. 어때요? 아까 이 라인 선상, 그 라인 선상 위에 있었던 코사인 함수들과의 y는 a와의 교점, 그 안에 요 사인 함수와의 교점이 다 들어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죠? 왜냐고? 이게 대칭축이 같으니까. 선생님 여기에서만 관찰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관찰되지 않은 양쪽에서도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나요? 당연하지. 아까 봤잖아.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그래도 한번 관찰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확인 안 했지만,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교점이 있는 거잖아요. 얘도 지금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일직선상이 존재한다. 일직선상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왜냐면은 여기서 좌우 대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일직선상이 또 이렇게 존재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y는 a라고 하는 선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왜냐면은 교점의 y 좌표를 a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맞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를 물론 선생님이 지금 이쪽도 안 그리겠지만 얘를 쭉 이렇게 이어보면은 보세요. 요 코사인 함수는 요 y는 a라고 하는 녀석과 굉장히 많은 점에서 접하잖아. 왜냐고? 주기가 지금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맞죠? 그런데 사인 함수는 조금 펑퍼짐 하지. 그런데 그 교점도 어디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요 코사인과의 교점, 그 라인 선상에 존재하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
여기 있는 거 다다다다다다당 여기 다 있었잖아. 근데 그 중에 얘하고의 교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런 마인드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는 그냥 말이 굉장히 길어졌지만 딱 하나예요. 뭐예요? 뭐다? 지금 코사인 함수는 주기가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결정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요 사인 함수는 k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결정되지 못했어. 즉 무슨 말이에요? 주기도 모르고 더 나아가면은 대칭축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런데 두 개의 대칭축을 겹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첫 번째 대칭축이 누구겠니? 당연히 보세요. 지금 사인 함수만 보면은 이렇게 내가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한 주기 사인 함수의 한 주기는 얼마예요? k분의 2파이잖아, 친구들. 왜냐고 여기 k가 x의 개수니까, 그죠? 근데 k분의 2파인데 그러면은 여기 대칭축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대칭축의 식이 뭐죠? 그쵸? 4분의 1 지점이잖아.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4분의 1 지점이 바로 대칭축의 첫 번째 대칭축이니까 k분의 2파이에 4분의 1이니까 2k분의 1파이, 2k분의 파이란 얘기야. 즉 여기가 요 사인 함수 입장에서는요. 요 사인 함수 입장에서는 요 대칭축의 식이 뭐라고요? 그쵸? 요 대칭축의 식이 바로 그쵸? 2k분의 1파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걔가 누구랑 요 코사인 함수의 첫 번째 대칭축이었던 12분의 1파이랑 같다면 아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단 얘기지. 그러니까 보세요. 2k분의 1파이는 12분의 1파이, 12분의 파이다. 이 같다. 그러면은 첫 번째 k는 자연수로서 6 합당하죠. 그러니까 6이 일단 되는 거야. 개수, 자연수 k 개수 중에서 6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대칭축을 찾으러 가자고. 맞아요? 그러면은 코사인 함수의 두 번째 대칭축은 어디니? 여기 지우는 거지, 그지? 그러면 코사인 함수의 두 번째 대칭축은 바로 여기죠, 여기. 여기잖아, 여기. 6분의 1파이, 즉 12분의 2파이니까 얘가 지금 12분의 1파이니까 12분의 1파이, 12분의 2파이, 12분의 3파이 보이시죠? 이런 게 다 누구예요? 코사인의 대칭축들이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요 12분의 1파이에다가 요 사인 함수의 첫 번째 대칭축이었던 누구? 2k분의 파이를 일치시켜 주든지. 맞나요? 아니면은 요 6분의 1파이, 12분의 2파이죠. 12분의 2파이에다가 요 사인 함수의 대칭축을 이렇게 일치시켜 주든지. 아니면은 여기 12분의 3파이에다가 요 사인 함수의 대칭축을 이렇게 일치시켜 주든지. 그러면 엄청나게 퍼져 있는 그래프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뭐예요?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사인 함수든 사인 함수든 서로 좌우 대칭축이 겹쳐져 있다. 그러면은 이런 포항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 됐네. 요 2k분의 1 파이라고 하는 요 사인 함수의 대칭축을요. 누구한테 맞춰준다? 고정되어 있는 코사인 함수의 대칭축이었던 12분의 1파이, 12분의 2파이, 12분의 3파이, 12분의 4파이, 12분의 5파이 이런 데에다가 차근차근히 일치시켜 준다면은 내가 원하는 요 상황이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써볼까? 요 2k분의 1파이가 12분의 1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가 뭐예요? 12분의 2파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12분의 3파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12분의 4파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코사인 함수의 대칭축이었잖아. 기억나세요? 그죠? 이렇게 되거나. 맞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서로 같을 때 아까 k가 6이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같을 때 뭐예요? 그러면 k가 3이죠. 왜냐면 여기가 6분의 1파이니까. 맞나요?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번 얘랑 같다면 어떻게 될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파이지. 그러니까 k는 2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얘가 이렇게 같다면 이렇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파이인데 이 k가 3분의 1파이라면 k는 얼마니? 2분의 3이니까 자연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탈락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러면 12분의 5파이도 안 되죠? 12분의 6파이 얘는 되지. 12분의 6파이는 2분의 1파이니까 k가 딱 1이면 되잖아. 여기까지가 어차피 제일 작은 자연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수보다 더 작은 분수값이 나오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정답은 이제 자연수로서 1, 2, 3, 6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뭐 2번이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그죠? 선생님이 코로나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며칠간 알아 누웠다가 오랜만에 말을 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색한 바람에 지금 설명이 조금 돌아간 느낌이 좀 있는데 재촬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 한번 정리해 본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대칭축이 일치한다면 맞나요? 내가 원하는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구나. 조금만 이해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3 코사인 12x는 그래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물론 여기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를 다 그려야 하지만 어차피 좌우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일부분에서 대칭축을 일치시켰을 때 관찰되는 그런 상황이 왼쪽 오른쪽을 아무리 확장시켜봤자 어차피 똑같은데 못하러 그리냐 이거지 내 생각은. 그러면은 3 코사인 12x는 어차피 그래프가 고정되어 있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사인 kx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주기, 즉 대칭축이 아직도 k 때문에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대칭축 누구? 그쵸? 사인 함수의 첫 번째 대칭축 얘를 하필이면은 수많은 사인 함수도 대칭축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산상의 편리함 그리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k분의 파이라고 하는 놈만 잡아서 패는 거야 얘만. 맞죠? 그럼 이 k분의 파이를 첫 번째 대칭축에 일치시켜 주든가 두 번째 대칭축에 일치시켜 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코사인 함수의 대칭축은 12분의 1파이, 12분의 2파이, 12분의 3파이, 12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걔네들의 각각 대칭축을 매칭을 시켜주다 보면은 걸러지는 자연수들이 바로 답이라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물론 정말로 많은 풀이 과정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각자 나름의 생각을 갖고 다 푸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대칭축의 일치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쉽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4번입니다. 문제에 대한 설명을 오른쪽에 던 쌤이 그림으로 잘 좀 그려놨습니다. 마이너스 2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어떤 탄젠트 함수 그려놨고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를 빨간색으로 좀 그려놨고요. 거기에 교점이 두 개 보이고요. 거기에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잘 그려놨어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죠. 요 2분의 파이 콤마 0을 통과하는 직선은요. 2분의 파이 콤마 0이라고 하는 요 점 있죠, 점. 요 점에 대하여 점대칭이잖아. 그런데 원래 이 기존에 있었던 탄젠트 함수 그 자체도 뭐예요? 그렇죠. 이 2분의 파이 콤마 0이라고 하는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예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얘도 이 점대칭 그리고 얘도 뭐예요? 이 점대칭 뭐예요? 점대칭의 기준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두 그래프의 교점에 해당한 요 빨간색 요거 얘네들도 당연히 뭐냐면은 이 녀석에 대하여 점대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대칭 함수의 그래프끼리의 교점도 점대칭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은 알파하고 베타를 이렇게 우리가 이 점에 이렇게 x축으로 당겼을 때 만나는 요 x 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요. 이 알파하고 베타도 보다 그렇죠. 당연히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좌우 점대칭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라는 건요. 당연히 알파 베타의 딱 중앙에 2분의 파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알파하고 베타의 합만 따지면 얼마나 얘기예요? 그쵸? 절반의 2배니까 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2알파가 2베타래.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 연립해서 한번 알파 베타 풀어봐라 라는 말밖에 더 되나, 그쵸? 자, 그러면은 2시간 빼볼까요? 빼보게 되면은 3알파는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가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베타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가면은 3분의 4파이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알파 더하기 2베타의 탄젠트 값이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2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는 나중에 붙일게요. 에다가 2베타니까 3분의 8 3분의 7
파이의 탄젠트, 즉 탄젠트 3분의 7 파이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3분의 7 파이는 너무 큰 값이니까 한 바퀴 2 파이만 빼보자. 그러면은 탄젠트 3분의 1 파이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금방 알 수 있고 탄젠트 3분의 1 파이는 루트 3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 여기서 이제 챙겨가야 되는 거는 이거 같아요. 얘도 이거 점대칭, 얘도 이거 점대칭. 그러면은 그 둘의 교점인 얘도 이거 점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끝. 맞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그림 설명 잘 나와 있고 여러분들 잘 고민해 봤을 거예요.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지금 A하고 B는 정확하게 이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A의 어떤 좌표를 선생님이 이 정도를 알파라고 잡아본다면은 좀 확대해 볼게요. 이 길이가 알파라는 거지. 보세요. 요 길이가 알파라는 거야. 그러면은 요 B, 그렇죠? B에서의 교점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대칭성에 의해서 요 길이가 알파니까 2에서부터 요 길이도 알파라는 얘기지. 이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 길이가 알파니까 요 길이도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B의 x좌표, 그죠? B라는 점의 x좌표는 바로 2 마이너스 알파로 잡을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한 거지 사실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OA의 기울기. OA의 기울기는 누구예요? 그렇죠? 얘죠, 얘. 여기다 한번 이렇게 써볼까? OA의 기울기는 얘입니다. 얘 이렇게. 그 다음에 OB의 기울기는 얘가 돼요. 그럼 기울기의 측정 방법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러면은 OA의 기울기는 x 증가량 알파분의 y 증가량 m이에요. m 맞죠? 그 다음에 여기 OB의 기울기는 x 증가량이 e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e 마이너스 알파 분의 y 증가량 m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7배가 된대요. 누가 더 가파라요? 얘가. 그러니까 요 OB의 기울기에다가 7을 곱한 게 OA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다 7을 곱한 게 얘다라는 거야. 요식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바로 풀리겠네. m이 야로 약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알파분의 1은 2 마이너스 알파분의 7 이렇게 되니까 7알파는 2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넘어가면은 8알파는 2가 되므로 알파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알파가 4분의 1이란 얘기는 m 값이고 m 값은 뭐예요? 그렇죠? 4분의 1의 함수 값이잖아. 맞나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m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4분의 1 함수 값. 그러니까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곱하기 4분의 1. 친구들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얼마야? 그렇죠. 2분의 루트 2죠. 그러니까 루트 2가 m 값이다. 바로 나왔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B의 기울기를 n이라고 해야 되네. n 값은 따로 찾아야겠구나. AB의 길이네요, 길이. AB의 길이. AB의 길이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잖아. 그럼 누구에서 누굴 빼야 돼요? 2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를 빼는 거지. 얼마예요? 2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를 빼니까 2 마이너스 2알파인데 아까 알파가 뭐라 그랬어요? 4분의 1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2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래가지고 2분의 3이 바로 뭐다? n 값이 됩니다. n. 맞나요? 이렇게.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m 제곱 곱하기 n이야. 그럼 m 제곱은 여기서 루트 2였으니까 제곱하면 2죠. 그러면 n 곱하면 2분의 3. 그러니까 정답은 어렵지 않게 3인 것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그냥 맨 처음에 최초의 요 x 좌표와 여기 a와 b의 x 좌표의 세팅을 바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기가 알파라면은 요 길이가 알파니까 여기 끝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당겼을 때 요 길이가 알파니까 요 b의 x좌표가 2-알파이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맨 처음에 그 식으로 잡아낼 때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이런 식으로 알파분의 m, 2-알파분의 m 이렇게 해가지고 m을 바로 약분시켜서 알파를 바로 잡아요. 알파를 잡았다는 얘기는 AB의 길이를 벌써 구했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것은 m값. m값은 뭐예요? 그쵸? 요 알파의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4분의 1만. 그러면 m값은 루트 2가 나오니까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야. 맞죠? 이렇게 한번 풀어보셔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잡는 이런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